안녕하세요. 송하년 백정헌 원장입니다. 오늘은 호흡에 대한 잘못된 오해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다하는 거죠. 숨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에너지의 포탈, 통로입니다. 한자로는 숨쉴 식자죠. 스스로 자, 마음, 심, 자신의 마음이죠. 횡격막을 조절하는 횡격막 신경을 영어로 phrenic nerve라고 하는데요. 이 phrenic이 횡격막의 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의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조신, 몸을 바르고, 조식, 숨을 고르고, 조심, 마음을 조화롭게 한다. 이게 기공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의 6가지 요소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자세, 호흡, 움직임, 기운, 마음, 환경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겠습니다. 숨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며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느릿느릿 숨쉬고 느릿느릿 걷기만 해도 자율신경 실조증의 7회 반은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통증을 극복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병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숨부터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흡 제대로 알고 조금만 실천하면 됩니다. 자신의 감각을 따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감각은 늘 우리를 속이기 마련이죠.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인 알렉산더는 이것을 감각인식 오류라고 했습니다. 이 중 동그라미가 몇 개나 되나요? 들숨에 횡격막이 올라간다. 날숨은 입으로 해도 된다. 복식호흡이 올바른 호흡이다. 들숨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호흡과 자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심호흡은 호흡의 개선을 돕는다. 호흡 보조건을 사용하면 좋다. 찬찬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들숨의 횡격막이 올라간다. 숨을 크게 쉬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죠.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들이마시고 입으로 휴 하고 내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가슴을 들면서 숨을 쉬니까 들숨의 횡격막이 올라가고 날숨의 횡격막이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호흡의 주동근인 횡격막은 숨을 들이마실 때 내려가고 내쉴 때 올라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국민체조 아시죠? 숨쉬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들숨에 들어 올리는 것 이런 습관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공체조 같은 거 보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동작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횡격막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은 내려오고 내쉬면 올라가게 된다. 날숨은 입으로 해도 된다. 날숨도 코로 해야죠. 숨은 기본적으로 코로 하는 거죠. 코는 숨쉬는 곳이고 입은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보통 숨을 이제 입으로 하면 안 된다고도 다 알고 계셔서 들숨은 코로 하는데 날숨은 입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들숨도 날숨도 다 코로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이 날숨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날숨 입으로 이렇게 후 뱉게 되는데요. 처음에 몸속에 있는 탁한 기운, 탁기를 뱉어낼 때만 길게 5번 정도까지만 입으로 호흡을 하시고 나머지는 코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입으로 자꾸 숨을 내쉬다 보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죠. 입으로 하는 호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나쁜 영향들을 몸에 미칩니다. 입호흡에 대한 폐해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숨은 반드시 코로 쉬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입호흡을 안 하는 간단한 요령은 이 혀를 입천장에 갖다 붙이는 거죠. 입천장이 있고 혀가 있으면 혀 바닥을 입천장에 자석이다 생각하시고 자석처럼 찰싹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말하고 먹고 마시는 시간 빼면 24시간 내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혓바닥은 입천장에 갖다 붙어 있는 것이 입호흡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입호흡은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복식호흡이 올바른 호흡법이다. 복식호흡이 좋고 흉식호흡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흉식호흡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복식호흡이 반드시 좋지 않죠. 정확한 얘기는 흉복식이죠. 흉식과 복식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호흡은 풍선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숨이 들어오면 뭐 풍선이 아래는 늘어나고 위는 안 늘어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숨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다 커지고 숨을 내쉬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우리 몸이 풍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흉식 복식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면 전체가 커지고 내쉬면 전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복식이라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호흡을 할 때 복식이 좋다고 배만 볼록볼록 하시는데 그러시면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호흡은 몸 전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복부로 숨 쉬는 걸 연습하면 호흡이 개선된다라고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의료인들이나 뭐 보이스 트레이너, 요가 지도자,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 많은 사람들이 복부를 지나치게 긴장시켜서 호흡할 것을 권하는 경우들이 있죠. 배 위에 책을 올려놓고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복식호흡을 연습시키도록 가르치기도 하고요. 배호흡, 복부호흡이 더 풍부하고 깊은 호흡으로 이어진다고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습관 대신에 더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배로 움직이는 것으로 호흡할 때 움직임은 조금 더 증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부분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기도 하죠. 숨을, 복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숨을 쉬게 되면 우리 내부 장기의 압력이 가해져서 또 근골격계가 긴장하게 되고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세도 나빠지고 건강에도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숨은 반드시 흉복식, 자연스럽게 쉬는 게 좋습니다. 덜 숨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호흡은 덜숨보다 날숨이 더 중요합니다. 덜숨은 교감신경, 날숨은 부교감 우위로 작용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대체로 교감신경 항진 상태이잖아요. 따라서 호흡에서는 날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길게 천천히 내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날숨을 너무 억지로 길게 쉬려고 하시는 마시고요. 덜숨보다는 날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덜숨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날숨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세와 호흡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세와 호흡은 매우 밀접하게 관계합니다. 사실 자세와 호흡은 따로따로 떼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어떻게 숨을 쉬는지가 우리의 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자세가 호흡의 효율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태생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균형하게 만들어지고 태어납니다. 심장은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까? 간은 오른쪽, 위장은 왼쪽, 췌장은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폐가 왼쪽은 2개, 오른쪽은 3개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심장이 폐를 눌러서 폐 용량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크고요. 간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횡격막이 오른쪽이 살짝 들려 있습니다. 호흡의 주동근이 횡격막인데 간 덕분에 오른쪽이 숨쉬기가 더 왼쪽보다 숨쉬기가 더 낫다는 얘기죠. 이런 호흡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 몸은 다비드상이나 비너스상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불균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나쁘다 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세 불균형이고 그런 자세를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세와 불균형은 항상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호흡은 호흡의 개선을 도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일부러 깊은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면 머리를 뒤로 당기고 턱을 위로 치켜들게 돼서 목이 긴장하게 되고요. 이 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젖히게 되고 가슴 주위 근육과 흉곽도 같이 긴장하게 되죠.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갈비뼈와 폐, 횡격막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만 하게 됩니다. 과도한 근긴장은 조화롭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호흡의 적들입니다. 호흡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고요. 과도한 긴장은 자유롭고 편안한 호흡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호흡 보조건을 사용하면 좋다. 하지만 호흡 보조건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호흡기 계통이 자연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면 무리 없이 호흡을 할 수 있죠. 의식해서 무언가를 안 해도 우리 폐는 가만히 공기를 채워졌다가 비워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근데 숨을 쉴 때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호흡 보조건을 써서 과학 긴장을 하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호흡 움직임은 사라져 버리게 되죠. 숨을 쉴 때 호흡 보조건을 사용해서 크게 쉬려고 노력하면 우리 몸이 숨을 크게 쉬어야 되는가 보다, 상황이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호흡 보조건을 계속 사용해서 어깨를 덜썩이거나 안 써도 되는 배를 쓰거나 해서 몸이 긴장하게 돼서 목어깨 통증,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죠. 숨을 크게 쉬려고 호흡 보조건을 혹사하게 되면 공기를 억지로 들이마시고 내쉼으로써 보조건은 혹사되고 얕은 호흡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흡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내비두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호흡을 해야만 하나라는 모든 생각을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흡은 그냥 선물이죠. 우리 몸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본래 갖춰져 있는 무리 없는 방법이고요.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거나 멈추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숨을 쉬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숨은 되는 것이니까요. 긴 호흡도 있고 짧은 호흡도 있고 큰 호흡도 있고 작은 호흡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우리 몸은 호흡을 해내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쨌든 호흡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그 습관을 없애는 일입니다. 자라면서 몸에 익은 안 좋은 습관들을 그만두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부자연스러움, 억지스러움도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은 한 번 호흡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고 호흡은 생명이 준 선물이라는 것,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흡은 아기 때 호흡 그 상태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